저는 김성란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읽으신 평화의 산책을 쓴 사람입니다. 전 지금 평화의 씨앗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인 활동이에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자기 인식을 살펴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자기 돌아보기를 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 나오는 노을공원에 지금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일하다가 지금 들어온 건데, 자, 그럼 전 그냥 PPT 열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씨앗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마음 먹은 일이 삶의 태도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까도 이제 실천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그 생활하는 속에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 생각하고 삶이 일치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좀 절실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생명은 존엄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막 밀어내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알아차리는 그런 순간 같은 그런 경험을 이렇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강하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배우죠. 굳이 자연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떨까요?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두가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거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말과 다른 행동, 그리고 생각과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은 의외로 드물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정의를 말하면서도 정의롭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사랑과 존중을 말하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제하기도 하죠. 그건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런 궁금증 안 드세요?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저는 되게 많이 들거든요. 삶의 모든 국면을 다 꿰뚫어 볼 수 있고 또 삶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굉장히 부분적인 지식만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우리는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이른바 정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의 참된 이치인 진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진짜 옳음, 진짜 사실은 존재하고 있고 또 가려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만약 정말 내 인식의 한계를 줄여서 정말 바르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원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삶의 이치에 부합한지 자기 인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삶의 이치인 삶의 진리는 예부터 지혜라는 이름으로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존재는 존엄하니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인과응보이니 악보다 선을 택하라는 것도, 또 역지사지하며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도, 사필귀정이니 순리를 따르라는 것도 모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삶의 지혜, 다시 말해 삶의 진리입니다. 이처럼 삶의 진리는 의외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주 듣고 익히 알고 있는 것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평생 길을 양보하면서 살아도 백보받게 되지 않으니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라는 가르침도 12세기경 어린이용 유학교재인 소학에 있는 가르침이니까요. 이처럼 삶의 지침이 되는 지혜들이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도전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 않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미워하고 편을 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린 정말 아는데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내 생각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생각은 나무처럼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뒷받침하는 생각, 생각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는 생각들이 있죠. 생각의 근거가 되는 그 생각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생각의 뿌리, 즉 생각의 근원이 되는 인식의 뿌리에 가닿게 됩니다. 진짜 내 생각의 근원, 내가 하는 선택과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 삶과 존재에 대한 진짜 내 이해에 가닿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그 뿌리가 가려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식도 뿌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는 아쉽게도 내 생각의 뿌리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나무의 뿌리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자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삶의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 시각인 인식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인식의 근원에 있는 알미 무엇인지 모르면 내 말과 삶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종종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배려하고 존중해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다른 존재를 아프게 하지 말아라. 서로 돕고 양보하며 살아라. 어려서부터 듣고 익힌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지침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저는 만약 우리가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이 오래된 가르침대로 살았다면 지금과 같은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누군가에게 가한 아픔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다면 누구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 뻔한 아픔을 너에게 주는 일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다른 존재들을 아프게 해왔고 이제 그 아픔은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등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너를 아프게 하면 나도 아프게 되니 서로 위하며 살아야 한다는 삶의 이치를 정말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맨손으로 잡지 않죠. 맨손으로 잡으면 내가 다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행합일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암과 삶은 모순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행하지 못한다면 아직 모르기 때문이라고 역으로 풀어볼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안다는 것은 그 알미 그대로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지식을 정보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이 더 필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 착하면 손해보기 쉽다던가 조금 못된 친구가 더 잘 된다던가 자기 것도 잘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던가 하는 이야기를 나쁜 뜻 없이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착하면 손해보기 쉽다는 말에도 동의한다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모순,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 것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의 근원을 모르고 내 생각이 정말 삶의 진리에 부합한지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면 나에게 실망하고는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올바르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본질을 바르게 볼 수 없는 인식의 한계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정말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 모든 판단과 선택의 근거가 되는 생각의 뿌리를 정직하게 살펴보고 바로잡아가는 일은 나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인식의 한계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진 안지도도 저는 그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을 아프게 하려고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저 내가 하는 일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풀도 자라지 못할 거라는 아픈 땅이 된 것이겠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내 선택이 정말 삶의 진리에 부합한지 점검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연이 아름다웠던 옛 난지도는 1978년부터 93년까지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지로 쓰였습니다. 매립 종료 후에 약 1억 톤에 가까운 쓰레기 더미 위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특수한 강화 필름을 덮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120cm, 경사면에는 약 50cm 정도의 흙을 덮고 2002년 공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20여 년 가까이 흘렀죠. 비바람에 흙은 사라지고 이제는 썩지 못한 쓰레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이 아닌 것처럼 이것도 겉으로 드러난 공원의 모습이 진짜 이 땅의 현실은 아닌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나와 너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전제들을 이 땅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인식을 살피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생각의 근거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참으로 합당한지 인식의 근원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정직하게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방법 자체는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단순한 질문을 나에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나를 알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순도 높은 정직함과 용기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죠. 누군가에게는 자기 인식의 뿌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불편을 느끼기 전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망, 슬픔, 분노, 갈등, 혼란 같은 수많은 마음의 불편이 찾아오기 전에 내 인식의 뿌리를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택과 책임이라는 삶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 자유와 책임은 한 쌍입니다. 이는 인간이 거부하거나 바꿀 수 없는 삶의 원리 중 하나죠. 그것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또 내 선택이 정말 올바른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살아가고 싶다면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잘 선택하려면 바르게 판단해야 하죠. 바르게 판단하려면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하듯 인식도 기반이 되는 인식의 뿌리가 올곧고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한 것뿐 아니라 서로 다른 현상을 관통하는 본질에 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택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삶의 원리만으로도 자기 인식을 살피고 바로잡아가는 노력을 기울여도 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쓰레기 매립 종료 후에 난지도에는 풀도 자라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훼손이 심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풀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동물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말과 삶이 어긋났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납득할 수 없는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난지도처럼 세상은 드러나 보이는 것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분명한 알므로 부조리함 속에서도 언제나 선을 선택하는 이들이 흔들리는 세상의 균형을 잡아가듯 보이지 않지만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근원의 올바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거리를 걷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내가 눈을 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내 선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드러나 보이는 것뿐 아니라 가려진 본질을 보려는 노력을 놓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힌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빛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